이별 후 한 달은 공백기 가져야겠죠? 한 달 정도는 공백기를 가져야 내 빈자리를 느낀다고 하는데 꾹 참고 기다리면 남자는 푸푸풍 오니까 기다려야겠죠? 너무 힘드네요. 혹시 이 글 내가 썼나 싶으신 분? 그럼 오늘 무조건 꼭 보셔야 합니다. 공백기를 가지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재회를 해봤을 때 도움되는 꿀팁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임정세 내남자분의 재회 성공 소식인데요. 재회 성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분처럼 재회해서 행복하게 예쁘게 잘 지내고 싶으신 거 맞죠? 재회 너무 축하한다고 댓글 남겨주시고 이분 기도 꼭 받아가세요. 자, 그럼 우선 재회 공백기 일반적으로 하시는 착각 먼저 짚어드리고 실제로 시간을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내 빈자리, 소중함을 느낀다? 부정적 감정을 안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와의 대화에 지친 사람인데 계속 연락하면 스트레스가 될 테니까 남자는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자, 요게 다 착각인 이유. 내 빈자리, 소중함을 느끼는 경우 요게 따로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시간을 줬더니 재회가 됐던 분들은 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건 그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이고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만큼의 자격을 여러분이 갖췄다면 상대가 내 빈자리, 소중함 이런 거를 시간 줬을 때 느끼는 거 맞는데요.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사실 시간을 주면 줄수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진짜 뼈아픈 현실이 될 거라서 요거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부정적 감정 가라앉힌다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재회하고 싶고 상대는 이별하고 싶은 상황에서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은 나죠. 하지만 나한테 실망하고 지치고 단호한 사람은 나랑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고 짜증이 나 있거나 화가 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 대화를 요청한다면 내가 봐야 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독한 말을 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겠죠. 너무나 무서울 수 있어요. 괜히 지금 서로 감정적일 때 연락했다가 무서운 반응을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화난 감정이 좀 수그러들고 나면 그때 연락하면 좀 더 반응이 부드럽지 않을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연락하고 싶은 사람, 즉 나의 입장에서 무서움은 감소해요. 하지만 재회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왜? 감정은 에너지니까요. 여러분 이 책 보셨나요? 대한민국의 자존감 붐을 일으킨 베스트셀러죠. 이 책에도 나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의 커다란 액션을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이런 목소리로 크지 않은 손짓으로 대화를 한다고 하면 화가 나면 여러분 어때요? 목소리도 이거보다 더 커지고 손도 더 멀리 나가고 심지어 내가 너무 화가 나면 물건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화가 나면 당연히 무섭죠. 근데 화는 왜 났을까요? 그만큼 나에 대한 애정이 있었으니까 사실 그만큼의 화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니까요. 그러면 그 화만 풀어주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감정으로 다시 나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부정적인 감정이어도 되니까 나에 대한 감정이 클 때가 그 사람을 움직이기가 사실 더 쉽거든요. 내가 화나게 만든 거니까 내가 풀어주는 게 사실 맞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죠. 맞은 건 상대인데 아무리 화가 나든 뭐하든 혼자 그냥 알아서 풀라고 주는 거, 이거는 내가 안 사랑한다면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사람을 방치하는 게 맞는 행동일까요? 그렇게 날 사랑하던 사람이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가 스스로 질 줄 아는 게 성숙한 자세겠죠? 계속 연락하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시간을 준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좌파랑 우파가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면 대화가 잘 통할까요? 싸움만 나겠죠? 서로 입장이 정반대니까요. 이별도 똑같아요. 나는 이별, 너는 재회, 입장이 다른데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싸움만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 싫으니까 여러분 피하는 거고 이 모든 게 그 사람에겐 스트레스고요. 지금은 스트레스 받은 것 같으니까 시간을 주면 시간을 줘도 이별을 결정한 현실적 이유가 있을 텐데 또다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다시 또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주기 싫다면 여러분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별을 원하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길거리 강매를 싫어하는데 강매하는 사람이 나한테 시간을 줬다가 다시 강매를 하면 사고 싶나요? 아닌 거잖아요. 같은 경우입니다. 자, 남자는 후폭풍이 오니까 여러분 남자도 사람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연애는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혼자일 때보다. 그리고 나와의 연애가 미래가 안 그려지고 불행할 것만 같다면 미련이고 후폭풍이고 때려 죽인다 해도 올 리가 사실 없어요. 특히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후폭풍은 절대 저절로는 오지 않고요. 후폭풍을 여러분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주는 게 안 된다면 먼저 연락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어느 정도가 적절한 시기일까요? 그거는 이 표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보통 플래티넘 타이밍 정도에 오시면 너무 심각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회 확률도 높게 나와요. 노력도 많이 안 들고요. 그냥 잠깐 싸운 것 같이 스무스하게 재회가 흘러갑니다. 내가 연락을 해도 답장도 생각보다 잘 오고 약속도 꽤 잘 잡히는 게 이별 후 열흘 이내거든요. 이 열흘 이내에 잘 준비해서 만나서 우리 이제 행복하기만 하겠다 이런 확신 제대로 주시면 그 자리에서 재회가 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 게 골든 타이밍이에요.
절반의 확률 정도는 살아있는 편인 게 이별 후 한 달 이내, 2달이 지나게 되면은 저희도 그냥 잊으시는 게 어떻겠냐. 솔직히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정도. 재회 가능성도 낮은데 재회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힘들고 담당 선생님도 고생이거든요. 물론 공백기가 필요한 경우도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에게 먹히는 모습까지 준비할 시간이 걸리는 경우, 상대가 심각한 우울증인 경우, 상대의 상황이 연애가 어려울 정도로 안 좋아진 경우, 나보다 매력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여러분 요 상황에 해당되는 거 있으신가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네 가지 상황에서도 공백기가 굳이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백기가 필요할지 아닐지는 한번 상황을 알려주시면은 찬찬히 좀 보고 판단을 해드릴게요. 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양의 탈을 쓰라고 상대에게 먹히는 모습인 것처럼 나를 꾸며놓는 거죠. 물론 내가 바뀐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상대 입장에서 사기같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꾸미는 건 꾸미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빨리 바뀌어야겠죠. 그럼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휴화법 너 유명하잖아요. 너 특강 7강까지 있으니까 꼭 보시고 보시다 보면은 너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강의도 있어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꼼꼼히 보고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들으니까 재회는 하고 싶은데 어떤 대답을 들을지 무섭고 또 시간을 주자니까 정말 재회가 망할까봐 막막한 분들 계실 거예요. 상황도 봐드리고 연락 내용도 봐드릴게요. 카톡으로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상황 알려주시면 같이 의논을 해드릴게요. 오늘 내용 도움 주셨다면은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들도 챙겨보시면서 난 진짜 연애 잘하는 사람, 상대가 절대 놓치기 싫어할 사람 되고 싶은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또 봐요. 안녕.